여러분, 미국의 사성 장군이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으니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메모가 이게 공개가 돼서 미국 사회도 발칵 뒤집혀졌고요. 중국도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으니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말한 장본인이 현직 사성장군이에요. 마이클 미니언 미국 공군 기동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것보다 무게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마이클 미니언이라는 이분 말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제 1919년 9월부터 2년간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향은 누구보다 밝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발칵 뒤집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모가 짧지가 않아요. 짧지가 않아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메모 자체가 깁니다. 메모 자체가. 게다가 여러분 놀라우는 것은 이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 딱 돼 있는 게 I hope I am wrong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예상이 틀리길 바란다. 그러면서 내 직감은 우리가 2025년에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왜 2025년인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확보를 했고요. 지난해 10월입니다. 전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런데 2024년 내년이죠. 대만은 총통선거가 있고요. 미국도 대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놀랍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사성장군이 실제 인도태평양 부사령관을 2년 동안 지냈던 그 장본인이 현직 공군기동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이 메모에는요 진짜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넣은 개념 속에서 말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주요 계획을 보고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비상 연락망을 갱신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중에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조종사들에게 7m 표적 실사격 훈련을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려보냈고요. 훈련에서는 머리를 노려라.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금 1, 2, 3, 4, 5, 6, 7, 8까지 9까지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사인까지 마이클 미니언이라는 사이클까지 지금 해서 사실은 예하 부대에 내려보낸 메모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요. 현직 사성장군이 섬뜩한 경고를 내세우니까 뭐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짓이다.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대만 전쟁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4월 10일이 되면요. 미국의 대만 관계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대만 관계법 발표가 되는 44주년이 맞춰서 말입니다. 하원 의장이 또 대만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대만을 포위해서 포를 엄청나게 쏘고 미사일도 쐈죠. 그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도 더 과격한 무력적인 시위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은 과연 뭐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북 간의 대치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대만을 침공할 때 이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한에 있는 간첩들 확실하게 잡아내고요. 간첩망을 일망타진할 수 있게끔 나라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북한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축해야 되고요. 심지어 저는 핵무기에 대한 어떤 전쟁 거기에 대한 것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핵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북한도 초토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핵을 바로 쓰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는 괜찮겠느냐예요. 저는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방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무인 비행기 하나 넘어와서 청와대까지 찍고 나갔는데 이것도 제대로 통제 못했던 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거든요. 바로 이런 군대의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평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뭐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부산항을 점령하고 한성까지 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20만 대군이 몰려와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백보까지 나가는 활로 대응했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화성총, 조총을 가지고 150보 밖에 있는 조선군을 다 쏴 죽였습니다. 잔인했죠. 처절했죠. 저는 그런 사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전쟁, 최악의 전쟁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야지 당하지 않는 것 뭐 다 알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자주국방을 외쳤습니까? 자주국방이 돼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뭐 경제도 당연히 안 망가지겠죠. 국가도 안 망가지고요.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기 내에 대한민국의 어떤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을 좀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고요. 이게 갈라치기가 돼서 이미 내전의 상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마음 한뜻이 되게끔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일단 간첩은 다 잡아내야 됩니다. 간첩은 한 명도 남김없이 제대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어떤 모양이 대한민국다워진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도 강화하고요. 또 국방 외교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독하게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 넋 놓고 있다가는 임진왜란 꼴이 난다. 그 생각 저는 다시 많이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싸우지 말고 합쳐야 됩니다. 또 한 번 동족 상자 내 비극이 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감히 북한이 우리를 내려오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